1, 2, 3상 임상시험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임상시험이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전형적으로 임상시험을 어떻게 진행하는가? 이거는 이제 과거부터 이렇게 해왔습니다. 뭐 1상 임상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2상 임상시험을 하고 3상 임상시험을 하는데요. 자, 1상 임상시험에서는요, 모든 암종의 환자들이 다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뭐 유방암, 위암, 자궁암, 폐암, 난소암, 간암, 뭐 어떤 암이든 관계없어요. 사실은 왜 관계가 없느냐면요, 1상 임상시험은 효능을 보기 위한 임상시험이 아니에요. 뭐 유방암의 효능을 보는 거, 위암의 효능을 보는 이런 임상시험이 아니고요. 암 환자의 이 약을 투약했을 때 안전한가? 암 환자의 이 약을 투약할 때 용량은 어디까지 투약하는 게 좋을까? 이제 이러한 이제 용량과 안전성, 뭐 부작용 이런 걸 평가하기 위한 게 1상 임상 시험이기 때문에 어떤 암인지가 중요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상 임상 시험은 모든 암종이 다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상 임상 시험에서는 아직 안전성이 완전히 다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15명 또는 30명 이렇게 비교적 적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자, 1상 임상 시험 아까 뭐라고 했죠? 1상 임상 시험은 안전성과 용량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 시험이다. 자, 두 번째 2상 임상 시험은 어떤 거냐? 2상 임상 시험은요. 자, 1상 임상 시험이 여러 가지 암종의 환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유방암 환자가 여기에 4명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4명의 환자를 이 약제를 투약을 했더니 2명의 환자가 암이 줄어드는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면 50%네. 굉장히 높죠. 근데 뭐 비록 이제 4명의 환자밖에 되진 않지만 4명의 환자 중에 2명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유방암에 뭐가 있나? 이 약제하고 뭐가 잘 맞을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이제 인자가 들어있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 또는 위암 환자가 여기에 3명이 1상 임상 시험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1명이 반응을 보였어요. 암이 줄어들면서 좋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3명 중에 1명을 보인 게 뭐 대단한가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1상 임상 시험은요, 많은 항암 치료를 하다가 더 이상 치료제가 없어서 여기 등록된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치료제가 없었는데 그 중에 3명 중에 1명이 어떤 신약을 투약을 했더니 효과가 있어서 이제 암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거 위암에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 아직까지는 이제 컨펌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폐암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폐암 환자가 예를 들어서 뭐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명이 암이 줄어드는 반응을 보였다. 이겁니다. 그러면 폐암도 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 모든 암 환자들은요, 뭐 3명, 4명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무도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2상 임상 시험은 어떤 암종을 대상으로 해야 될까요? 아까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을 법한 유방암, 위암, 폐암 요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2상 임상 시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상 임상 시험은 얼마나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겠느냐라는 것인데요. 자, 1상 임상 시험은 아까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자, 2상 임상 시험은요, 한 100명 정도까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00명. 제가 이렇게 이제 100명 정도라고 말씀을 이렇게 써놨는데요. 뭐 반드시 100명이라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제가 뭐 약 100명이라고 하는 거지, 이 정확하게 이 암 환자 수를 몇 명을 등록하는 게 좋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통계학자들이 다 계산을 하고요. 아주 정확히 숫자를 딱 계산을 해가지고 뭐 여기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뭐 70명일 수도 있고 75명일 수도 있고 뭐 또는 뭐 90명일 수도 있고 99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규모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효과가 있을 법한 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는 게 이제 2상 임상시험이. 자,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위암 환자들은 효과가 전혀 없었어요. 처음에 아까 3명 중에 1명이 효과가 있었으면 만약에 90명의 환자를 등록해서 치료를 했다면 30명이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적은 수, 뭐 90명 중에 진짜 극소수의 환자들만 조금 효과가 있는 듯 없는 듯 했습니다. 폐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폐암과 위암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이 신약 치료의 효과가 없겠다, 더 이상 임상시험을 하는 게 무의미하겠다라고 해서 여기서 스탑, 더 이상 개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유방암 환자들은요, 90명 정도를 등록해서 해봤더니 아까 이제 4명 중에 2명이 효과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90명을 해봤더니 뭐 한 30명 또는 40명이 효과가 있었어요. 30명에 40명 정도면 이제 90명 중에 한 40명이면 적어도 한 30%는 넘는 거거든요. 효과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 정도면 효과가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 환자들은요, 지금까지 많은 항암제를 투약을 했었던 환자들이고 처음 이제 암 치료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존의 어떤 암 치료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 한 30-40%의 종양 반응률을 보인다는 얘기는 꽤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방암은 뭐가 될 수도 있겠다. 이 신약 치료를 하게 되면 효과가 궁극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컨펌을 하자.
컨펌을 하기 위한 임상시험이 이제 대규모 3상 임상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백, 수천 명까지 인원이 늘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1상, 2상, 3상으로 흘러오는데요. 그러면 3상 임상시험에서 컨펌을 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컨펌을 한다는 얘기는요, 기존에 있었던 치료, 표준 치료와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표준 치료를 투약하는 군과 신약을 투약하는 군을 비교를 하게 돼요. 이건 이제 이 임상시험 디자인에 따라서 표준 치료 더하기 신약을 하는 치료군과 그냥 표준 치료만 하는 군, 이렇게 비교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어떤 경우는 표준 치료와 신약을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맞다이로 이렇게 비교를 분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약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이제 임상시험 디자인을 우리가 정해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3상 임상시험에서는 표준 치료와 비교하는 임상시험이고요. 이걸 이제 컨펌을 하는 임상시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상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있는 걸로 증명이 되면 이건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상 시험이나 2상 임상시험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컨펌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신약은 효과가 있다라는 걸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거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우리가 환자한테 적용할 정도로 효과가 컨펌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1상 임상시험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확실하게 말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3상까지 가봐야 한다. 3상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있는 게 증명이 돼야 결국은 효과가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알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을 1상, 2상, 3상을 거쳐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예전부터 해왔던 이런 기본적인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전형적인 임상시험의 이런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